하리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홍수네 홍수가 아니 나 오지는 못하리라. 니나 너 릴리리야 니나 너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몰라. 이들이 털이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대한실버의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마음이 답답할 때면 읽고 힘을 얻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의사분이 신문에 올린 글인데요. 하루는 중년 남성분이 무릎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에 오셨답니다. 진료 전에 원장님께 따로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다른 병원을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무릎이 아프신 건 나이가 많아서 오는 노안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면서 치료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노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들은 원장님은 할머니를 진료하면서 어머니, 마음이 젊어지면 관절도 젊어집니다 하고 소망의 말씀을 하셨고, 할머니는 의사 양반이 재밌는 말을 하는구먼 하면서 즐겁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뻔히 알아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와 타인에게 정답을 얘기하기보단 소망의 마음을 품고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려운 형편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한 대한실버의 실버대학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근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건강체조와 손유희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트롯 가요 시간인데요. 하정수님의 낭만에 대하여, 그리고 장기영 아버님의 당신이 좋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는 전홍준 박사님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7가지 건강법 강의 들으시겠습니다. 산 너머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산 넘어 좁은 단호서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먹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들러먹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봄이 오는 길 동작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손 한번 해보세요. 네,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4번 하고 발도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했죠. 이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제 한 번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봄이 이제 찾아온다는 이제 손을 이렇게 오는 모습입니다. 봄이 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한 번씩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다음에는 고운 손님,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은 이 옷을 이렇게 털겠습니다. 허리에 손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셨죠? 웃으며 반기려 하네는 손을 한번 내보세요. 오는 손은 손등이 밖으로, 네. 다음에는 왼손은 손바닥이 앞으로. 자, 이래서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하셨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아주 동작이 간단하죠.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모시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 너머 좁은 노석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는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곱게 단장하고 웃음을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노석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산 넘어 좁은 노석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어가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라라라라. 곱게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네.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넘어 좁은 노석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향 논밭에도 온다네.
우리가 손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깡깡깡 손유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단계인데요. 1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한번 쳐볼게요. 머리 2번. 하나, 둘, 박수. 2번 치죠. 한 번 더. 머리 2번, 손뼉 2번 쳤죠. 이제 주먹을 쥐시고 치겠습니다. 5번인데요. 깡은 깡깡 했죠. 이제는 3번을 이렇게 빠르게 깡깡깡. 네. 깡깡깡깡깡 하셨죠. 이렇게 세우고 새우 깡. 깡 할 때 딱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망치 치듯이 깡 칩니다. 다시 해볼게요. 깡깡깡깡깡 새우 깡. 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 깡. 네, 이제 2단계는 가슴 치겠습니다.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또 깡깡깡깡깡 이제 이렇게 가로입니다. 가로. 예. 감자 깡. 다시 해볼게. 감자 깡. 한 번 더 감자 깡. 네. 됐죠? 이제는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다리를 치겠습니다.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양파 깡. 세우고 가로. 아까 했죠. 새우. 이거는 감자잖아요. 양파 할 때는 세우고 이제 감자하고 새우와 같이 하면서 이제 양파 깡. 다시 해볼게요. 양파 깡. 양파 깡. 한 번 더. 양파 깡. 네,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깡깡깡 손유희 준비 야! 머리 치고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 깡. 네,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감자 깡. 3단계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양파 깡. 네, 저 개인적으로 새우깡을 아주 매운 새우깡을 좋아합니다. 네, 깡깡깡 새우깡. 우리 3단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손유희 준비 야! 시작. 머리 치고 손뼉 치고 머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새우 깡.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가슴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감자 깡. 다리 치고 손뼉 치고 다리 치고 손뼉 치고 깡깡깡깡깡 양파 깡. 네, 잘 따라 하셨습니까? 예.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간 잎새끼에
돌아온 사람은 없을지라도 새꼬동 소리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손에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벌거지네. 새꼬동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왜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을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그댄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니 원앙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니 한상의 햇빛 원앙이니. 같은 너의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다 좋아. 그댄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나를 누가 봐도 재미 안 되니 그댄 내고 당신 몰라. 환상의 햇빛 꽃바다니. 좋아 좋아 딱 좋아.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한 바로는 해를 보면서, 해보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서 숨쉬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를 보면은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눈이 부시면 눈을 감더라도 해가 이 미간에 들어올 때, 야, 숨을 길게 내쉬면서 아, 좋다. 이렇게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우리 자율신경의 조화를 그 회복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우리 체내에 그 일산화탄소라든가 또 그 병적인 그런 그 에너지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좋은 생기가 들어오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햇빛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국의 어떤 의학 서적을 보면 어느 집안에서는요, 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30분씩만 보는 것이 그 집안의 그 이제 건강법인데, 그 집안은 다 백세 장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제 시상하부에 이제 충전이 되고, 그 뇌하수체라든가 송과선에 엄청나게 그 생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증거가 있습니다. 햇빛이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 근거를 주장하는 이제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꼭 들어와야 된다. 이제 햇빛이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음식물을 먹잖아요. 음식물을 먹으면은 그 음식물의 영양분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들어가죠. 우리가 뭘 먹든지. 그럼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면 세포질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음식물을 연소시켜서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발전소, 아궁이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그가 숨쉰 산소, 그러니까 숨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먹은 영양분을 장작이라고 한다면 그 연료, 장작을 이렇게 불태우게 만드는 휘발유에 해당해요, 산소가. 그럼 거기 이제 불씨가 있어야 타는데 그 불씨가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을 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불씨가 없으면은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기름을 끼얹어도 불씨가 없으면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중요하고, 숨쉬기를 대해서 우리가 좋은 산소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물이 적어가지고 탈수 때문에 이제 만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1시간쯤 지나가지고 꼭 물을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약 2리터 내외의 물을 먹는데 너무 찬물은 피하고 이제 좋은 물을 선택해서, 특히 하루에 아침 저녁은 음양탕이라고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 이제 컵에 반잔에다가 이제 찬물을 부으면은 그게 그래가지고 한 10초쯤 있으면은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에 굉장히 그 음양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 몸의 그 생체 전자파의 흐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음과 양,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장내 미생물에게도 아주 좋은 환경을 주기 때문에 물을 찬물만 먹는 것은 피하고 그렇게 한다. 물을 먹을 때 물이 잘 안 맥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약간의 소금기, 요즘 뭐 그 볶음 소금이라든가 죽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조금씩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아침하면 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염식, 그 다음에 염분 제한에 이제 집착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소금기를 적게 먹어야 된 이제 콩팥이 나쁘거나 간 문제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이에 이제 많은 의료인들이 저염식을 해라, 싱겁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의학의 교과서가요, 이제 서양 의학의 교과서를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에는 저염식, low salt diet, 그 다음에 염분 제한, salt restriction이라는 용어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뭐 계속 귀하 못이 바뀌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이해를 하면 서양과 우리의 식문화의 차이를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그들은 하얀 소금, 정제염만 있습니다. 100% NaCl만 있어요. 그것은 화공, 시공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의사들이 왜 그렇게 저염식을 강조를 하느냐면은 그 소금을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아주 알아보게 그 건강에 손상을 주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 서양학 교과서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깊게 이해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천일염을 간수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간장이나 된장을 발효시켜서 만든 식문화가 있는데, 집에서 전통적으로 만든 간장이나 된장, 그것도 묵은 간장이나 된장, 이제 오래된 5년이나 10년쯤 된 이런 것들은 입에 맞을 만큼 짜게 먹어도 절대로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간수를 빼가지고 볶음 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해 독성을 갖다가 스스로 정화시키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먹을 때는 이제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 소금기를 너무 적게 먹을 때 오는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소금을 너무 제한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자기 업무에서 일하는 문제는 정말 과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과로를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거나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장자 안에는 그 육모가요, 애간장을 많이 태운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제로 점막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로하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따뜻한 물 목욕을 하는데, 따뜻한 물 목욕을 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크게 전환됩니다. 물을 목욕할 적에 우리가 몸돌복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물속에 들어있는 이 육체를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이라고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바라보면서 더 높은 영적인 존재의 관점에서 이 육체를 내가 귀여워하는 반려동물이라고 대상으로 보면서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 엄청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보십시오. 그래서 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목욕을 할 때 이 육체를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제 덜어는 그 목욕에 나와가지고 코코넛 오일 같은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오일로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전신을 그 다독거려주고 정말 이 몸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음식물은 통곡식, 현미 잡곡과 채소와 과일 같은 섬유소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데, 사람의 창자는요, 특히 우리 동양계의 한국인 창자는 약 7m 길이로 길게 만들어 놓고, 그 창자 안에 점막에는 육모라고 그래갖고 미세한 주름살을 배치하고, 거기에는 자 여러 가지 유익균,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을 많이 배치하고, 유해균도 일부 있고 중간균도 이제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왜 이렇게 창자 길이를 길게 하고 그런 구조로 육모와 미생물을 그 비율로 만들어 놨냐 하면은 통곡식과 채소와 과일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그 단당류, 밀가루나 흰설탕, 기름기가 너무 많은 동물성 음식,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그 장내 그 세포, 그 장벽의 세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들의 환경을 악화시켜 가지고서 유해균을 득세시키고 혈액을 오염시키는 이제 바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무병장수하는데 이제 최고 방법이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씹을 때 꼭 100번 정도 오래 씹도록, 침에서 소화효소가 주로 나오는데 그걸 대충 삼켜버리게 되면 우리 창자나 간이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자에 있는 미생물들을 서로 도와주려면 음식을 오래 씹어야 된다. 이제 오래 음식을 씹을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말하면서 씹는 것. 이제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게 얼마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자신의 운명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미생물과 모든 세포들이 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생하는 가장 좋은
물리적 환경과 마음 환경을 만들어서 자,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건강이 오히려 더 증진된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온몸을 다독다독하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강의셨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대연실버대학에서 준비한 공채조 행복은 눈앞에 시청하시고요. 다섯 번째 순서는 우리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합창 들으실 건데요. 고향의 봄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면 사랑해 사랑해 말해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뒷골 모아 태산이죠. 천리길도 한두 걸음 행복은 눈앞에 있어. yeah.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 마주보고 사랑하는 사람 안아주면 사랑해 사랑해 말해요. 처음엔 쉽지 않아요. 뒷골 모아 태산이죠. 천리길도 한두 걸음 행복은 눈앞에 있어. yeah.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실버회의 임정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실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조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운전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운전을 배워서 편리하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계를 익혀서 그 기계도 우리가 생활에서 잘 활용해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악기를 익혀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 마음을 조절한다. 그런 것은 너무 또 생소하고 서툽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조절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인드를 깊게 연구한 분들이 기계에만 조절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조절 장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어떤 꽃을 보게 된다면 꽃이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꽃을 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꽃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본 것을 눈에서 뇌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뇌에 전달된 정보들이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인지를 하게 되면서 그 뇌에서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아름답다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본 것을 뇌로 전달했을 때에 뇌에서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활동이 비정상적이거나 뇌의 활동이 정지했거나 한다면 우리가 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느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쁨이나 행복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은 그 일 자체가 고통, 절망,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마음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전달되어서 마음이 이것을 고통이다, 이것을 절망이다, 슬픔이다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건 기쁨이구나,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그 일 자체가 기쁨이다, 행복이다 보다도 마음에서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 또는 슬픔, 고통, 절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마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이걸 다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이끌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만 만나도 막 짜증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실망을 사람들 마음에 잔뜩 끼치고 슬픔을 끼치고 고통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주위까지 다 어렵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분을 하나 소개시켜드려요. 제가 잘 아는 분이신데 이분은 마인드에 대하여 아주 깊이 연구를 했던 분이어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마인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분 상담을 하러 와서 자기는 자기의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왜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까? 하니까 저는 남편과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이혼을 하십니까?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면 그런 소리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했답니다. 혹시 집에 TV가 있습니까? 요즘 TV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머니께서는 TV를 켜놨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면 이거 못 쓰겠네 하고 갖다 버리십니까? 아니죠. TV 소리 크다고 뭐 갖다 버릴 수야 있습니까? 소리를 낮추면 되죠. 그렇습니다. TV 소리가 너무 크면 그 볼륨을 낮추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이 너무 밝으면 화면 조절을 해서 약간 어둡게 하면 되고 또 화면이 너무 어두우면 화면 조절을 해서 약간 밝게 하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충분히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상담해주고 이분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렇구나. 우리 마음속에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수긍도 하고 깨닫기도 했지만 워낙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쉽게 또 마음이 옮겨가고 그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의사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의사분은 본래 꽤 이름이 있는 병원의 외과 의사로 이렇게 재직을 했었습니다. 외과 의사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늘 어려웠던 점이 암 환자들을 많이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한 암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암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에 굉장한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회의도 느끼고 한계도 느끼고 하게 되면서 이분이 아주 고심을 하다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가니까 대체의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의학적으로 잘 인정도 안 해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학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대체의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현대의학에 대하여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
일본에 가서 그 대체의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TV 출연도 하고 하면서 대체의학자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환자가 한 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몸에 고혈압도 있고 또 몸에 당뇨도 있는데 이분이 유방암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하고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과거들을 쭉 털어놓는데 자기는 그 남편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한 채를 샀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은 3명을 두고 그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행복이 다 깨어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사기를 당해서 그 집을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들 마음속에 그 집을 날리게 된 원인을 제공한 그 사기를 친 분들을 향해서 늘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정오하면서 나날을 보내면서 진짜 괴롭게 어렵게 절망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의학 하시는 이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은 건강하십니까? 예, 저희 남편은 아주 건강합니다. 혹시 남편이 우리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예, 저희 남편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도 참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자라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주하며 미워하며 정오하며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오늘부터 가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노트를 한 권 마련해서 그 노트에 적어 놓으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남편은 건강하다. 우리의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랐다. 우리 아이들은 건면하고 성실하다. 이런 부분을 적어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부분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들고 이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부분을 읽고 그래서 그 집 주위를 여러 바퀴를 돌고 산책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우리의 남편은 건강하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주어서 흠이 없게 잘 자랐다. 우리 아이들은 성실하고 건면하다 하면서 늘 그것을 읽고 마음에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여러 달이 흘렀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에어컨이 너무 추우면 온도를 약간 높이고 에어컨이 너무 또 이렇게 더우면 온도를 약간 내리기도 하고 TV가 볼륨이 너무 높으면 약간만 내리면 우리가 편안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떤 절망으로 슬픔으로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조절을 하면 절망스럽던 마음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버 여러분들께서는 기계를 많이 다루고 조절할 줄 아실 텐데 여러분 그 기계만 조절하고 또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조금씩 조절해 들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숙달이 되고 또 자주 해보면 우리가 금방 슬픔을 떨쳐내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금방 절망을 떨쳐내고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실버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연습하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로 가득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의 조절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